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예, 오늘은 또 8월 2일, 벌써 8월의 둘째 날이 됐습니다. 예,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 시간이 빠르죠. 날씨가 참 습하네요. 오늘은 또 습한데 살짝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선선한 느낌이 살짝은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선선한 느낌은 있는데 습합니다. 하늘에 구름도 많고요.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땅이 계속 젖어 있네요. 또 새벽에도 비가 좀 내린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세먼지 수준은 많이 떨어졌고요. 좋음입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아침에 야외 활동 해주는 거 대단히 좋아 보이고요. 괜찮네요. 좀 비가 오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도 아니면 그럴 수도 있네요. 지금이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많이 떠났을 수도 있겠다. 휴가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야외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 지금 7월 말 8월 초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잠깐 좀 해봅니다. 지금은 바람이 살짝 좀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막 정말 산뜻한 시원함 그런 건 아니고요.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나마 안 부는 것보단 낫죠. 없는 것보단 나은 바람. 지금도 바람 소리가 살짝 들리네요. 저쪽엔 또 사람들이 꽤 많네요. 저는 이렇게 걷기에 가장 좋은 코스, 일명 풍부 코스로 한번 이렇게 걸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느 마트에서, 서울에 있는 한 마트였던 것 같은데요, 상어를 전시를 했다고 해요. 상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어라고 하면 물론 바다에 사는 그런 이제 어류죠, 어류. 바다에 사는 어류 중에 아주 상당히 난폭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 우리 영화로는 조스, 상어가 완전히 막 괴물로 등장하는, 상어 자체를 마치 괴물 보듯이 하는 그런 영화들이 좀 많았죠. 실제로도 위협의 대상이긴 하고요. 위협적인 존재죠.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막 상어에 물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네. 항상 위험한 존재입니다. 해안가에 출몰하기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막 먹이를 찾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출몰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하여튼 간에 우리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주변의 반려동물처럼 선망의 대상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다만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신선하다, 새로운 존재다, 뭔가 궁금하다, 가까이서 한번 지켜보고 싶다, 그런 이유로 수족관 같은 데 보면은 또 상어를 좀 구경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수족관 그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죠. 특히 돌고래들, 그렇게 지능이 뛰어난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 가두어서 지내도 되는가 하는 문제도. 근데 이번에 있었던 일은 수족관 차원이 아니죠. 마트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마트에서 상어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데 아마도 이벤트성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획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마트에서 전시를 하면서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상어가 있었는데 상어의 실제 사체죠. 살아있는 건 아니고요. 죽어있는 그 사체를 실제로 전시한 다음에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식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핑크퐁이라고 하나요? 그런 캐릭터들을 같이 해놓고, 아기 상어 캐릭터죠. 같이 연관 지어가지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뭔가 관찰도 할 수 있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포토존 자체를 결국은 철거를 한 것 같은데요. 철수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일단은 이런 전시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이다 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근거로 이게 잔인하다, 잔인성을 예로 드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 있었을 그 생명체를 말이죠, 이렇게 포토존이란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전시를 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무감각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이런 행동이 옳으냐, 이런 행동의 결과가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를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부분에서 생명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죽어있는 생명까지도 포함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 생명체에 대해서 잔인한 방식으로 그렇게 죽어있는 생명체를 마치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어떤 홍보, 포토전을 통해서 그런 홍보 효과를 노린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삼았죠. 특히 그 대상이 어린 아이들, 아마도 동물들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향해 있다는 그 이유로 많은 비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문제는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이른바 프로 불편러,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프로 불편러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용으로 여기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으면서 왜 하필이면, 왜 특별히 상어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치 같은 경우는 참치 해체 쇼까지 선보이면서 그걸 마치 예술 행위처럼 찾아와서 그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참치 쇼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왜 유독 이 상어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덧붙입니다. 시장에 가면 돼지머리, 소머리, 심지어는 제사상에 올리는 돼지머리, 그건 괜찮고 이건 안 괜찮다. 그러면 또 반대편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식용으로 여기는 그런 고기들, 동물에서 나오는 고기들하고 지금 식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전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동물 자체를 활용한 그런 홍보, 마케팅, 이거하고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럼 또 반대로 반대편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뭐가 다른지 또 설명하라고, 어떻게 다른지. 상어를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거꾸로 문화에 따라서는, 문화권에 따라서는 돼지나 소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거를 딱 상어에 한정해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건 문화에 대한 거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당신들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 그럼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가 한국인데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를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당신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 그런 동물에 대한 생각, 가치, 이런 것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냐. 또 이런 이야기로 이어져 나오거든요.
누가 맞는 얘기일까요? 전 이 사건을 보면서, 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이 해프닝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마트 측에서는 그래도 뭔가 기획을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네. 뭔가 색다른 거, 남다른 거를 만들어 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뭔가를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할 때는 어떤 일반적인 정서를 고려하는, 네, 그런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 이거는 그냥 새롭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건 남들이 시도 안 하던 거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게 아니고, 예, 조금 지나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같이 산책하시는 아주머니가 또 계시고 이러면은 조금 빨리 그 옆을 지나가서 이렇게 방송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거든요. 네, 많이 지나갔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좀 정서지능이라고 할까요? 지능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어떤 감각, 네, 정서적인 감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한국에서 통용되는 그런 좀 보편적인, 예, 공감 기준. 예.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긴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가 아닌 건 아니에요. 뭔가 특이하다, 독특하다 라고 저도 처음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과 동시에 이거 제가 또 같이 이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거 뭐 진짜 새로운 생각인데, 뭐 마트에서 뭐 상어?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같이 들기 시작한 생각이, 이거 너무 그로테스크한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잔혹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100% 이거는 잘못된 행위다 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서라는, 예, 지금 그 특정 지역과, 예, 특정 시기에 있어서, 예,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한국만 따져봐도 지금 2020년대, 2022년이죠.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90년대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런 정서들이, 그때 가졌던 보편적인 그런 정서들을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많은 부분 변화해 왔어요. 저는 한편으로 되게 놀라웠던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개고기 있죠, 개고기에 대한 논쟁이 좀 많았죠, 그 당시에. 특히 이름이 많이 알려진 프랑스 여배우가 한국에서, 개고기를 식용으로 여기는 그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어투로 비난을 했었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한국에서는 저지르고 있다. 이런 투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물론 개고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도 많았지만, 또한 같이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문화의 상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식용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는 문화에 따라서, 반대로 우리가 한국에서 전혀 식용으로 다루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 또 있기 마련이듯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그런 음식 문화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그런 시선으로 색안경을 끼고 이야기하지 않듯이,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는 그 시선에 대해서 또 반대로 비판을 하곤 했었죠. 그게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또 정서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우리가 반려동물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또 바뀌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가 좀 달라졌습니다. 특히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반려동물들이 많이 늘어났죠. 특히 강아지 하면은 고양이하고 더불어 가장 보편적인 반려동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동물로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가족,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제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 시작했죠. 이미 그런 사회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사회 안에서는 그런 동물들에 대한 식용 문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문을 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2022년 우리가 동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많은 부분 그렇게 변화해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음식 문화, 다른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대면하게 되었을 때 말이죠, 그거는 틀린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건 맞습니다. 저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정서를 저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참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마트에 전시된 이 상어, 저는 좀 기발한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전시는 좀 안 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서가, 이런 형태의 마케팅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서가, 한편으로는 생각해보세요. 그 기획자는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뒀는가, 어디에 중점을 뒀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약간 잔혹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약간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데서 오는 충격, 뭔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강렬하게 전해지는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시는 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금 더 보편적인 정서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전시가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또 뭐 소, 돼지, 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하고 멀리 떨어진 어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상어를 이렇게 전시하는 거는 식용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거꾸로 소고기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기시하고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건 형태의 문제를 떠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한 거하고, 고기를 손질해 놓은 거하고, 물론 보여지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다른 면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단지 사람은 보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것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 자체를 머릿속으로 떠올립니다. 표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대상은 실체, 그러니까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같이 함께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측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시기에,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정서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이런 비판의 대상, 더 심하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윤리 기준 변화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80년대, 심지어 그 더 전으로 가면 생각해보세요. 70년대, 60년대, 50년대,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심지어 그 이전에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을 했을까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사람에 대한 그런 취급이 보편적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많은 세상에서 어떤 그 보편성이 말이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이건 당연하다, 그런 보편성의 기준 자체가 있을까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죠.
약간 이런 이야기는 좀 더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예. 결국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6시 59분이네요. 저는 내일 또 수요일 아침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흐리지만 이렇게 넓은 하늘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